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 적자 전환 기업인데 유신이라는 코스닥 종목이 있죠. 네.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미지옥이 되는 걸까요? 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팽배합니다. 유신 주가가 최근에 저점 대비 4.3배가 뛰었습니다.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급기야 나섰죠. 주가 급등 조회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신은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다. 이렇게 밝혔죠.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폭등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유신 측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는 최근 장내에 주식을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45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유신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적자 전환됐습니다. 그런 직후 주가는 고점 대비 30%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과 시장에선 유신 측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의 장내 매도 타이밍이 절묘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과연 오비일학일까요? 유신의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는 적자 전환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유신 측의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들이 주식을 판 게 위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였다고 단정 짓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대 주주를 비롯한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이 주가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신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고 고점에 물린 개미 투자자들 가슴은 지금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원성이 이제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된 모습인데요. 네. 그렇다면 유신의 주가 흐름은 현재 어떤가요? 그래프를 보시면 재밌는데요. 네. 일단 유신 그래프엔 세력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유신의 미확인 세력은 12월 4일 발을 담갔죠. 이날부터 1월 7일까지 1차 매수와 시장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매수 가격은 18,958원. 지난 1월 14일 미확인 세력은 주가 폭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력은 2월 12일까지 거래를 터뜨리며 주가 견인을 했습니다. 특히 유신은 지난달 15일과 16일 연거푸 2거래일 점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점상한가, 일명 점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장 시작부터 상한가로 시작해서 장 끝날 때 상한가로 마감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상을 정확히 표현하면 일봉 차트 캔들 모습이 짧은 한일자 형태입니다. 하지만 마치 점을 찍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이 바닥 용어로 점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들 세력은 유신 주가를 2거래일 연속 점상한가로 묶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추가 상승 기대감을 부추겼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유신의 1월 17일 거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유신은 182만 4,208주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말 그대로 치고받는 난타전이었습니다. 점상한가 이틀과 1월 17일 이렇게 해당 3거래일 동안 유신 주가는 무려 2.3배가 뛰었습니다. 상승률은 123%. 한국거래소에서는 유신의 주가 급등에 대해 투자경고 종목 지정과 해제 및 재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거래소와 금감원, 검찰이 지금 유신을 노려보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당국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박철성 주간 증시 시간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시죠. 세력은 지난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일부 차익 실현에 돌입했습니다. 평균 매도 가격은 36,133원. 원론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유신에 주둔한 세력이 완벽한 차익 실현을 해내려면 추가 상승과 당분간 고점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세력의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그들의 매집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 경우 주가 폭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개미지옥이 시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유신의 개미 투자자들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유신의 적자 전환 관련해서 의문이 또 제기가 됐죠. 회계 및 재무지표, 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스카이어 홀딩스 김천년 대표는 사업 보고 중에 기타 손실 주석 내용은 잡손실로 나와 있던데 도대체 잡손실의 어떤 항목이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면서
2018년 3분기 보고서 중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료비가 9억 8천만 원이던데 재고자산 계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적자 전환 기업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이제 해당 기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취재진이 내용이죠? 접촉을 했죠. 네. 취재진은 공시 담당 윤석한 이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화 인터뷰였는데요. 먼저 주가 폭등, 그 이유와 배경을 질문했습니다. 구체화된 내용 없이 주가가 이제 작년 4월 달에 한번 좀 올랐다가요.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좀 요즘에 좀 오르고 있는데요. 구체화된 거 없이 그냥 막 주가가 오르는 통에 한간에는 저기 뭐 남북 관련돼서 남북 철도 사업 관련돼서 뭐 기사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 영향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실적이 저희가 또 엊그저께 실적 발표는 했는데 전년 대비 좀 적자 전환도 되고 그래서 실적 부분은 좀 전년 대비 좀 안 좋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 주가 고공행진 중에 주요 주주의 장내 지분을 매각했는데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미리 적자 전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마치 짜고 친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큰일 날 소리죠. 아유, 그럴 리가 없지요. 그게 지금 뭐 황당한 얘기를 저도 처음 듣습니다. 윤 이사 얘기를 저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2018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비용의 성격표 분류에 재료비가 9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또 재고자산 계정이 없는데 어떻게 재료비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타 영업의 손익에서 30억 원의 손실이 있던데 잡손실로 잡혀있다. 도대체 잡손실이 뭐냐? 물어봤죠. 저희도 도면을 그리려면 캐드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PC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캐드라는 그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네네. 2018년도 그 영업의 비용 부분은 소송건이 좀 있었어요. 소송 비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5월 달에 공시한 내용 보시면은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취재진이 확인을 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사에 자세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주가 폭등이 비정상적이지 않느냐, 소위 점상한가, 2거래일이나 나왔고 이게 과연 정상이냐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각이 좀 더 다를 수가 있고 분석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등락폭이 좀 심해서 좀 약간 저도 당황은 했는데 이게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점상이 2번 갔다고 비정상이라고 말을 할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 비정상이 어디 부분에서 비정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공모가가 21,000원이었단 말입니다. 상장하기 전에 전부 다 주관사에서 그 회사 내용 다 파악하고 책정된 공모가가 21,000원이었었는데요. 공모가 대비 저희가 많이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네.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어느 주식이든 많이 오르고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올랐느냐 비정상적으로 올랐느냐라는 그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그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 생각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잠깐 저희 사장님이 좀 오셔서 네. 제가 좀 전화를 다시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윤 이사는 전화를 끊었고요. 더는 전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신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인 것, 이거 단순함이거든요. 머뭇거리면 복잡해집니다. 일도, 사랑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단도직입적인 한 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